우리 의뢰인분 사안은 2023년 8월 이번 달에 이혼 조정 성립되면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이 이혼 소송 진행을 결심하시기까지 저와 상담을 2차례 정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는 참 고민이 많으셨는데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힘들게 한 점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혼인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해오셨던 이제 의뢰인 분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런 괴롭힘도 좀 더 심하고 특히나 이제 의뢰인 분이 어떤 다른 분과 좀 외도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상대방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거를 의뢰인 분에게 뭐 직접 추궁하거나 괴롭히는 거를 넘어선 거죠. 의뢰인 분의 뭐 회사에 막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만나서 할 말이 있다. 의뢰인 분의 뭐 상사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지속적인 명예훼손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뢰인 분이 참 이래저래 좀 이혼을 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고요. 근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이제 될 것인가?부터 쟁점이라고 보였고요. 이혼이 될 경우에 그렇다면 뭐 위자료, 재산분할이겠죠. 그런데 나한테 어떤 유책성이 정말 있다고 칠게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응을 할 때 그럼 내가 어쨌거나 일부의 원인 제공이 있으니 뭐 다 참고 살 것이냐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이혼을 결심하면서 동시에 이제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 금지, 그리고 형사 소송, 형사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접근 금지를 신청했는데 사실 상대방의 주된 잘못은 명예훼손이었거든요. 근데 가정폭력 그 처벌법에 보면은 명예훼손도 가정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4월이죠. 4월에 피해자 보호명령 심리를 열게 되면서 그래 이거는 최종 결정을 인용하겠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셔서 2024년 4월까지 이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점, 연락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저에게 피해자 보호 명령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 특히 명예훼손이 주된 범죄였고 이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인용이 된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보호 명령도 이미 받았고 형사건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즉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첫 기일은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향후 이제 방향을 보는 방향이었는데 뭐 상대방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다음 기일로는 바로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상대방도 당초에는 이혼 안 해준다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를 우려를 했던 것과 달리 뭐 본인도 상황을 보고 이혼을 전제로 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은 일단 성립, 그럼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이제 중요해지겠는데요. 사실 의뢰인분 명의로 아파트 자체가 16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금융자산도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경제생활을 했던 점에서 적어도 절반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런데 유책성을 변론으로 하고 우리 의뢰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경제생활하면서 가정경제를 다 책임진 데 반해 이제 상대방은 뭐 사업 등을 이제 중간에 시작하면서 그게 잘 안 된 부분, 그러나 잘 안 된 걸 넘어서서 무책임하게 이제 좀 범죄 행위에 가깝죠. 횡령 행위 등을 통해서 가정경제에 피해를 끼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5대5까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결국 조정 단계에서 5대5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거의 한 40% 내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적게 볼 수 있고 우리 의뢰인분의 금융자산이 좀 더 많다면 그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바로 성립시키게 되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정 성립은 아시다시피 그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양측 동의가 되면 법률적으로는 그날 끝나요. 다만 확인을 위해 조정 조서가 이제 법원에서 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토대로 이혼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도 법률상으로 이미 이혼인 상태인 것이고요. 당초에는 참 고민도 많고 해보기 전에는 사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과도한 행동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단하시게 되면서 이미 결심한 이혼 과정에서 합당한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됐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우리 의뢰인 분이 상대방이 괴롭히는 와중에도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해 주시고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에 잘 협조를 해주셨던 부분, 또 저희도 이 사안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잡아내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빠르면서도 합당한 결과를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이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너무 이제 괴롭다면 우리가 좀 결단이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